그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개입된 어떻게 보십니까, 홍 소장님? 전화기 먼저 봐야 됩니까? 짧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라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예? 거기 저기 뭐 청와대 뭐 K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당의 G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검찰은 다 진압이 됐는가 싶었는데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또 뭐 이용현이 뭐 배구능 문제도 저거 있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긴장을 느껴가지고 또 윤석열이 몰아내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윤 총장이 이제는 내가 볼 때 이러나 저러나 쫓겨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지금 메시지를 밝히고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 봐요. 안 그러면 이 더 가다가는 제가 볼 때 지저분한 일들이 아주 태산이 나올 그 거라고. 정리한다는 무슨 얘기? 그만두는 거? 던져야죠. 이제는 던질 때가 됐다. 메시지라도 던지는데 지금은 그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검찰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분을 어떻게 막았는가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 때가 됐다. 밴딩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밝히고. 예, 의견 밝히고요. 항상 현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면은 인터넷 댓글에 유심히 보면은 어떤 그 이 소위 바람몰이, 여론몰이 바람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거의 다 실현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미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여론 조성은 이미 제가 볼 때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선도 이제는 여당이 대승을 했고 추미애 장관까지 갔기 때문에 굳이 제도권 내에서 그거를 더 추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만 남은 것이지 이미 여권 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누구는 반대한 논리로 대선까지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뭐 결단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건이 상당히 지금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실 윤석열 한 명만 쳐내면 그러면 다 그러니까 본인들 뜻대로 가면 검찰이 굴러간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결코 잡지 못한다. 아마 이 지금 아까 원구성 단독 개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민심은 오늘 뭐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상당히 그 현명하다는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민도가 높은 국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켜켜이 쌓이게 되면 이게 곧 2008년도 뭐 지금 이명박 때 완전히 그 보수가 완전히 100년이라 집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2, 3년도 못 가서 몰락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뭐 여건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 지금 그 민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민심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4.15 총선 이후에 딱 보니까 2달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런데 최근에 대북 문제가 가장 변수가 컸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있던 긍정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선거 끝나고서 2달 상간에 각종 지표들의 변화가 크고 적고 간에 좀 유의미한 그러니까 또 이 방향성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차기 대권 지지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공백기간 압도적인 여권의 우위에서 총선 대승에서 큰 어떤 변화가 없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인데 뭐 지금 하나 돌출적인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63%에서 65%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지금 50%, 55% 이하까지 지금 떨어지는 한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 변경해서 정당 지지율에서 여권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도 지금 보면은 총선에서의 어떤 그 종로 대첩 그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부분도 보면은 한 2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최종 국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권은 모든 지지 후보들이
제로 베이스에 두고 새롭게 이제 스타일러에서 이렇게 이 드러난데 제가 이제 어느 언론사고 표현을 했지만은 지켜보고자 하는 그 후보군과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군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의원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이제 하는 걸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한 3주쯤 전인가요? 그때 한참 우원식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권 대권 분리를 상당히 주장하면서 이낙연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김부겸 의원 나서는 걸로 했지만 혹시 최종적으로는 어느 게 실리가 있을 것인가 좀 다른 판단이 아직도 있어 보이고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라든가 그게 또 이후에 자기 대권 가도에 미치는 영향 포함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죠. 예, 좀 전에 제가 안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은 뒷담화 주세요. 이 정권이 찍어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이번에 대북 여론조사 뭔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봤더만은 이게 이 진보 쪽보다도 보수적 의견이 더 높았다고 40몇 프로, 37%인가 이랬던데. 뭐였죠? 대응 전략.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으냐. 이대로 뭐 계속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가는 게 좋으냐. 좀 강경하게 좀 해야 된다. 이게 저는 국민들 여론이란 게 이게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걸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봐요.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진보 보수와 역으로 지금 약간 10%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중도층의 어떤 그거로 해서 그게 뒤바뀔 수 있다. 그 점을 정부 문재인과 여당은 명심해야 되는, 각골 명심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일반 여론이 저 사람이 검찰 개혁을 갖다가 자기 조직 이기주기로 막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빨리 우리의 소망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퇴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예를 들면 저는 여권 지지세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근데 그게 전체 여론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여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혜롭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공동대표도 얘기하셨던가요?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름을 거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여론은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무섭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면 그게 훅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권 주자들한테 제가 살펴본 어떤 현재 전당대 당권의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아까 좀 전에 사회자께서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뭐 이런저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그다음에 우원식 이런 견제가 이제 쏟아져 가지고 NI 대 반 NI 이낙연 대 반 이낙연의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벌써 대선 전초전이 되고 이러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거는 바람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선 주자는 이 판이 안 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더랬어요. 그게 당의 반향을 얻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확인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는 다음의 어떤 이 정치 일정을 봤으라도 내년 7개월 뒤에 전당대회를 봤으라도 어쨌든 자기 존재감과 그것은 해야 되니까 뭐 여러 부분이 만료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오히려 대권, 당권 분리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냐. 저는 이런 부분으로 모아지지 않겠나. 책임의 문제, 이게. 그래서 당대표가 자기가 대권 준비식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식으로 되면 그것도 단칼에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정말 자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에 나갈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상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어떤 이 견제를 가진 어떤
이 정당의 입장에서 밀어줄 때는 또 확실하게 그걸 해나가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과 이 행보의 그 일관된 모습이 없다면은 오히려 이 독을 갖다가 자기가 이 당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독이 된 승배.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이낙연 의원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시험대다. 이게 이 시험을 흔히 또 누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친문에서 이번에 지켜볼 거다. 당연히 이 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내느냐, 그 객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뭐 그런 평도 있습니다. 김동구 대표가 그동안에 꼭 패널로 빠지지 않고 썼던 단어가 촛불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모임 때부터 이제 촛불보다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또 빠지지 않고 저는 쓰는- NY가 포스트 코로나의 상징으로 만들라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딴 게 아니라 저기 잘 돼야 또 저기 좋은데. 네, 선배도 좀 도와주고. 예, 내가 전혀 뭐 악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질투가 문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위치에 있을 때 2인자 꼬라지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도 장악하고 줄 다 세우고, 그리고 대선 주자 이제 도전이나 이런 것도 못 하게끔 했을 때 과연 그 1인이 그 꼴을 보고 있을라는가? 지금 보면 뭐 안희정이나 이재명이나 김경수나 다 뭐 지금 반신불수가 돼갖고 아직 깜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2인자가 워낙 세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인자가 설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손을 좀 보자, 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가 손을 보면 그게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뭐 내가 볼 때 야당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건 내부적인 그 문제인데, 그 꼴은 제가 볼 때 지금 현 여권 내부에도 오랫동안 내려오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그런 거 보면 조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기 자연인처럼 저 산에 가가지고 좀 있고 이래야 또 그 시기를 좀 피하고 해가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쯤 이제 하산을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당도 장악하고 막 이래 가면 그 꼴을 이제 본인은 굳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태까지 1인자보다 이번에 1인자는 좀 독특해서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네. 제가 볼 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이제 의원이 당 대표로 나서면은 당 대표는 무난히 되겠지요. 특히 민심 부분은 뭐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고, 당심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하라, 그거는 뭐 크게 거기에 뭐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적 득실 문제, 여권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과연 지금 당권을 맡는 게 옳은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의견이 다르다. 지금 여당의 이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차기 권력이 조기 부상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두 번째, 정치적 배경을 놓고 볼 때 이낙연 의원이 지금 만연의 부상이 되게 되면은 뭐 당선하고는 상관없이 내부의 여권 내부의 권력 판도, 이 판세의 분화, 이것이 촉진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설사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낙연 의원이 지난번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이번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덩치를 키우고 대세론을 소위 말해서 구가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길래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결국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이낙연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태도로 가고 있다. 일종의 부자몸조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아마 저는 정치인 이낙연으로서의 홀로서기에 상당한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권에 도전하면 도전하는 그 이유를 설득을 시키면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 당권 도전 안 하면 도전 안 하는 이유를 왜 내가 안 하고 가면 나는 나의 정치 스케줄은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양쪽이니까 지금 이렇게 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본인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 근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낙연이라는 그 지지율 자체가 정치인 이낙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소위 말해서 좋은 플랫폼에 앞선 자리에 우연히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나쁜 플랫폼에 갔을 때라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해서 평가들이 오갔던 김종인 지금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오늘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꼽을 만한 대권 후보감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낙연 한 사람밖에 없다. 뭐 정해가지고 큰 제목으로 뽑혔구만. 그러니까 뭐 안철수 대표적인 이낙연 디스 같은데. 안철수 등등 이낙연 디스 물어보니까 같은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좀 얘기하고 했네요. 우리 시간 지금 딱 12시 2분이네요. 12시입니까? 아 이제 4시 2분이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